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남소희입니다. 디플로 마지막 화의 주제는 한국의 민주주의인데요. 영국 시사 주간지의 EIU에서 발표한 2024 데모크래시 인덱스에서 한국은 전 세계 167개국 중 32위로 전년도 대비 무려 10계단이나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는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 범죄에 속하게 됨을 의미하는데요. 되풀이된 파면의 역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기에 충분했고 우리는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직시해야 합니다. 오늘은 제21대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 지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 사와 함께 해주실 정치외교학과 차홍석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정치외교학과에서 강의하고 있는 차홍석입니다. 저는 지금 정치학개론을 비롯해서 의회정치 한국국회, 그다음에 한국정치사, 비교정치 등을 지금 강의하고 있고요.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었던 역사와 그 배경은 무엇인가요? 사실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한국이 민주주의를 가질 수 있는 배경이 무엇이냐, 우리가 민주주의의 어떤 속성을 내재하고 있었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그런 걸 차치하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만 이야기를 드리고자 한다면 대한민국 민주화라고 하는 역사, 민주화 운동의 역사이기도 하죠. 많은 분들께서 소위 독재나 권위주의 정부에 항거하여서 이 민주화에 대해서 피땀 흘려주셨고 그것이 기반이 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게 가장 적합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한국 정치적 상황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죠. 비상계엄령이 민주주의의 근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건 단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자유를 위협받는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하는 것도 작동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민주화의 역사를 역행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항시 어디나 존재할 수밖에 없고 정치라고 하는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만 정치권은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마찰은 계속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선은 넘지 말고 지켰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 선을 넘어버린다는 것은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대한민국 국가로서의 모습을 흔드는 하나의 사건이 되어버렸죠. 좋은 의미로는 아니겠지만 작년에 있었던 비상계엄은 앞으로 제가 한국 정치를 강의하게 되면 반드시 토론하게 되는 주제 중 하나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앞으로 대학생들이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할 사회 이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2017년 그리고 8년이 지난 지금 탄핵의 역사가 되풀이되었는데요. 이는 단순한 정치적 대립이 아닌 민주주의 자체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가 민주주의 위기라고 보시는지 복원이라고 보시는지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둘 다라고 봐야겠죠. 저희가 그래도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특히나 현재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비상식적인 일을 끝내고 헌정 질서를 복귀할 수 있었게 되는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이 탄핵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닐 겁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불가피했겠지만서도요. 교과목 얘기하면서 민주주의 같은 걸 편하게 얘기할 때는 주권자가 국민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심플한 정의를 하죠. 그건 얘기하기는 쉽습니다. 근데 그걸 구현하기는 너무나도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국민이 한 3천만 명이라고 하면 주권자, 주인이 3천만 명이에요. 3천만 명이 주인인 어떤 건물 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이 3천만 명이 주인인 상황에서 이 주인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해서 이끌어갈 것인지, 그걸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지를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우리가 쉽게 말을 하긴 하지만 구현하기는 매우 어려운 정치체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정치의 지향성이라고 봐도 무관하겠죠. 이제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바람직한 민주사회, 대한민국 민주사회가 구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들을 가지고 저도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로서의 그 탄핵 국면이라든지 13 개헌 같은 상황에는 이게 이제 과거로 희귀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통해서 최소한 우리 사회, 우리나라는 이걸 용납하지 않겠어라고 하는 선을 그어줌과 동시에
또 다른 경로로 진로로 나아갈 수 있는데 다시 퇴행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목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거는 민주주의의 복원이라고 하는 측면도 분명히 지니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분명한 퇴행 혹은 다시 우리가 한 번쯤은 돌이켜봐야 될 사건으로 자리매김한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위기이면서도 복원이다. 그리고 민주주의 실현 과정에서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교수님의 말씀이 저도 인상 깊은데요. 건강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더 나은 사회적 논의가 더욱더 앞으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21대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대립이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유독 한국에서 정치적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보통 정치라고 생각하면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제가 추구하는 것들을 구현해 나가는 그런 것이어야 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정치라고 하면 결국에는 A정당 혹은 B정당을 선호하는가, A정당의 사람 혹은 B정당의 사람은 누군가를 대통령을 만들고 싶어 하는가, 이런 식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보수나 진보에 대한 이념에 대한 고찰도 대부분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정당 혹은 어떠한 당파적인 입장이 나하고 유사하다고 그냥 미루어 짐작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는 모든 걸 따를 뿐이죠. 그리고 내가 진보다, 내가 혹은 보수다라고 자기 자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양극화라고 하는 것들이 심화되는 청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저 게임에서 축구 게임 하는 거예요. A라고 B하고 싸우는데 나는 A를 지지하고 저긴 B팀을 지지하고 서로 이기게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분들이 점점 대립을 하고 있고 그것이 정치라고 하는 영역에서 대립을 하고 있다 보니 정치적 양극화라고 우리가 표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상적인 사회체제는 무엇이며 이를 한국이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주권자로서 기능할 수 있는 여러 방식들이 좀 더 갖춰졌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우리 청년 세대를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런 통로들을 많이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저 역시도 이제 5천만 분의 1로서 저도 이제 주권자지만 저만 주권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바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바들이 계속 조율이 되면서 때로는 제가 승복해야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승복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 과정들을 계속 겪으면서 이 사회를 이렇게 읽어나갈 수 있겠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꼭 구현이 당연히 안 되죠. 안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최소한 그런 생각들을 해야 한다는 거, 그런 문제의식들을 가져야 되는 거, 또 그런 어떤 정치적 지도자를 양산해야 된다는 것도 같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사회입니다. 진짜 저를 포함하여 저도 학생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단지 지식을 전수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주권자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생각을 반영할 수 있도록 스스로 생각하는, 고민하는 그런 체제, 그런 사회 구조가 제일 바람직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교수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한국 정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성찰해본 시간이 적었던 것 같아요. 이번 시간을 계기로 해서 제가 가진 정치 참여권이나 우리 한국 사회 정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 만들어주신 차홍석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는 진행자로서 여기서 마지막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업 때문에 힘들고 정치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들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규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항상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